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셔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내학용 안전약품입니다. 제가 어느덧 모노 시리즈를 다룬 지 꽤 됐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벌써 17번째 영상이라니 참 많이 만들기도 했군요. 하지만 잠깐 과거를 되새겨보도록 하죠. 모노 시리즈 작품에서 가장 먼저 다뤘던 안전야프는 가장 좋아하는 몬스터라 먼저 다루긴 했으나 솔직히 말하자면 이땐 비늘을 만드는 요령이고 뭐고가 없어서 그땐 자랑스러웠을진 몰라도 지금 와서는 좀 부끄러운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체형이 밸런스가 안 맞다던가 비늘 묘사가 좀 아쉽다던가 이때는 클레이만 썼다 보니 다채로움도 부족하고 아주 총체적 난국이에요. 하지만 안전야프는 초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쩌는 걸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아쉬움을 청산하고 좋아하는 몬스터인 만큼 더 강력하게 만들자는 의미에서 원종보다 더 흉폭한 안전야프 아종을 오늘의 작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만드는 게 번쩍이는 번개를 주력으로 쓰는 몬스터인 만큼 LED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먼저 기본 회로를 만들어서 부족함 없이 전력이 공급되도록 세팅해주고 회로는 바닥 아래에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번개를 만들기 위해 스트링 LED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LED가 입에 머금은 번개, 입안과 코같이 머리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색상 차이를 주기 위해서 코랑 입안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번개는 흰색 LED로 설치하고 나중에 번개 부분은 색을 칠해서 조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종 같은 경우는 날개도 어느 정도 빛나기 때문에 날개가 있는 부분에도 LED를 설치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LED만 배치해주면 준비 끝입니다. 이제 안전야프의 체형에 맞게 티라노 같은 몸매를 만들어주면서 LED는 떨어지지 않게 글루건으로 단단히 고정해주고 LED가 있는 부분이 덮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체형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안전야프 같은 수룡종은 중생대의 수강류 공룡을 모티브로 따왔습니다. 현대로 따지면 조류의 조상이라서 만약 얘 근육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감이 안 온다면 닭이나 타조 같은 새 근육을 참고해도 됩니다. 미친 소리 같겠지만 구조적으로 동일해서 진짜예요. 여튼 이렇게 근육을 다 잡고 난 뒤에 해당 부위에 알맞는 색의 클레이를 발라 근육 사이에 홈을 메꿔줄 겸 앞으로 사용할 색상의 가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늘 작업을 해야죠. 오늘은 꼬리부터 시작해서 가슴까지 덮어줄 겁니다. 큰 타원형 비늘을 하나 붙이고 각질 같은 느낌을 내는 방식으로 중앙 라인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은 이게 안전야프에 비늘이 맞냐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티라노를 모티브로 한 몬스터이다 보니 좀 더 매끈한 비늘이 어울리지 않겠나 싶겠죠. 하지만 이 방법을 보시면 바로 납득하실 거예요. 먼저 옆면 전체를 클레이로 덮고 물을 뿌린 뒤에 살짝 녹은 클레이를 얇게 밀어 중앙 비늘과 거의 동화되도록 만든 뒤 도구를 사용해 격자로 무늬를 내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도구로 홈을 확실히 내줘 굴곡을 이 과정에서 홈이 중앙 비늘까지 침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을 뿌려주면서 반복을 하면 아주 깔끔한 모양의 비늘 텍스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날개를 할 차례인데 먼저 흰색으로 기본 형태를 만들어주고 날개 안쪽으로 LED 빛이 반사되도록 반사율이 매우 높은 메탈 도료를 발라줍니다. 이러면 LED 빛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반사돼서 바깥을 향해 퍼지겠죠. 이제 3D 펜으로 날개 안쪽에 적당한 공백을 둔 채 면을 만들어 덮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빛이 바깥면을 향하게 퍼지게 보인다면 아주 제대로 잘 만든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잠깐 놔두도록 하고 다시 꼬리부터 시작해 비늘을 하나씩 붙이도록 합니다. 윗부분에 붙이는 비늘들은 타원형 비늘로 당연히 맨 처음에 붙였던 비늘보다 훨씬 작게 붙이고 옆면으로 갈수록 점점 비늘 크기가 작아지면서 마치 그라데이션으로 비늘이 변하듯이 만들어줍니다. 옆면으로 내려갈수록 비늘 간격도 점점 넓어지면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이제 날개면은 전부 플라스틱 클레이로 덮어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플라스틱 클레이는 굳은 뒤 투과율이 높아져 내부 빛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꼬리는 전부 비늘로 채워 마무리를 해주고 옆구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비늘을 채워나갑니다. 오늘 대부분은 이와 똑같은 방법을 쓸 예정이니 이런 비늘 패턴을 눈으로라도 먼저 익혀놓은 것이 좋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크게 중심이 되는 비늘 라인을 먼저 붙이고 양옆으로 범위를 늘려가면서 전부 뒤덮어줍니다. 깜빡했는데 다리 가이드용 색상을 잘못 붙였더라고요. 다리 아래쪽부터는 남색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색상을 바꿔서 나머지 비늘을 붙여줍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힘줄 라인에 맞춰서 비늘을 붙이다 보면 이렇게 라인 따라 정갈하게 나오는 게 기분 좋더라고요. 물론 기분 좋은 건 잠깐이에요. 발톱까지 다 붙이고 옆면까지 다 채워야 되거든요. 특히 오늘은 비늘 크기가 작아서 붙일 게 많지만 어차피 고생은 제가 하는 거니 여러분들은 감상만 해주세요. 다음 날개 뒤쪽으로 몸체와 동일하게 클레이를 발라 색상을 맞춘 뒤에 날개 살도 붙여주고 여기에 미세한 비늘 같은 질감을 넣기 위해서 물을 뿌려준 뒤에 격자로 홈을 내줍니다. 팔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되는 비늘을 먼저 붙이고 똑같이 옆으로 확장하면서 팔뚝을 채워줍니다. 그래도 여기는 다리에 비해 면적이 좁아서 금방 끝나겠군요. 여기까지 하면 목 아래로 더 만질 곳은 없습니다. 이제 다음은 머리를 만들 건데요. 먼저 위턱과 아래턱을 붙이고 이빨에 들어갈 구멍을 만든 다음에 이 둘을 이어줄 턱근육과 혓바닥도 붙이고 이제 모든 구멍에 이빨을 하나씩 박아줍니다. 대충 봤을 때 고기 좀 씹을 것 같은 느낌이 나와야 하니까 이빨은 날카롭게 치열은 가지런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정도 내부가 완성되었다면 바로 얼굴 형태를 잡아줘야죠. 눈을 기점으로 시작해 얼굴 근육을 더 붙여가면서 원본과 최대한 동일하게 머리를 만들어줍니다. 아래턱에는 추가적으로 이빨이 들어갈 구멍도 만들어주고 안전야프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벼슬을 만들어줄 건데요. 미리 연결해놨던 LED를 기준으로 3D 펜을 사용해 모양을 잡아주고 표면에 플라스틱 클레이를 붙여 깔끔한 형태로 다듬어줍니다. 이러면 날개와 똑같이 빛을 받으면 그대로 통과되겠죠. 목 아래는 아까 꼬리와 안쪽부터 배까지 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먼저 크게 중심 비늘을 잡고 양옆으로 격자 무늬에 비늘을 넣으면서 깔끔한 형태로 만들어주고 머리는 이마 중앙부터 시작해서 비늘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게 머리에 들어가는 비늘이다 보니까 모든 면적에 다 일일이 붙이면 시선이 분산돼서 이목구비 같은 부분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아래 라인부터는 격자형 비늘로 붙여서 비늘 묘사는 그대로 넣고 얼굴 라인도 제대로 나오도록 해줍니다. 그 외에 턱 부분이나 눈 아래 광대뼈 쪽에는 불규칙적으로 비늘을 붙이고 그 밖에 나머지 부위는 똑같이 격자형 비늘로 마무리합니다. 역시 이목구비가 확실하니까 좀 더 사나워 보이고 좋네요. 앞으로 특별한 기법이 필요한 게 아니면 머리를 만들 때 계속 기용해볼 만하네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빨을 더 붙인 뒤에 입술 쪽은 타원형 비늘로 붙여나가다가 남은 부분은 격자형 비늘로 붙여 빈 곳을 채워나갑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느낌의 비늘이 동시에 있다 보니까 다른 형태로 넘어갈 때 약간 부자연스러운 면도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비늘들을 더 붙여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백이 남아있는 등 부분을 채워주기만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비늘을 붙일 필요 없이 모델링은 끝입니다. 그럼 이제 이 비늘들을 맛깔나게 살릴 수 있도록 도색을 해야죠. 우선 색상이 확실하게 다른 머리 부분과 비교적 짙은 색의 다리는 광택 있는 도료로 밑색을 칠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도색해줍니다. 부위마다 색상이 다른 만큼 다른 부위로 넘어갈 때 그라데이션으로 빠지면서 색상 변환에 어색함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등 부분은 전부 어둡게 칠해주는데요. 이유는 금방 설명드릴 테니 일단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드라이 페인트라는 건데요. 이건 특히 굴곡이 많은 부위에 발라주면 거친 느낌을 더 극대화시켜 좀 더 비늘다운 생동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안자냐파 아종에게만 있는 큰 특징이 번개 무늬를 그려줄 건데요. 아까 등 뒤에 어둡게 뿌린 도료 덕분에 어느 기점에서 그리든 등과 이어지면서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몸에 골고루 분포하다 보니 약간 호피 무늬 같은 느낌도 조금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뭔가 빠진 느낌 못 느끼셨나요? 바로 안자냐프에 풍성한 털이 없잖아요. 오늘은 이를 표현하기 위해 양모 펠트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걸 클레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털을 묘사할 땐 그냥 털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것만큼 가장 편하고 리얼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털은 한 덩어리씩 붙이면서 등 뒤를 덮어주는데 올라갈수록 한 덩어리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조절해줍니다. 어깨 쪽 털은 잠깐 보류하고 날개 안쪽도 도색해주고 털에는 약간 푸른빛이 감돌도록 살짝 도색합니다. 그리고 날개 안쪽은 굉장히 다채로운 색감인지라 같은 색이더라도 진하게 바를 부분은 번개 같은 무늬로 진하게 바르고 날개 안쪽으로 갈수록 더 파래지는 그라데이션과 함께 끝부분에서 시작하는 은빛 번개 무늬들을 그리는 것으로 날개 도색을 끝냅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작업은 없습니다. 아까 하드 남은 털에 어깨까지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안자냐프 자체는 완성입니다. 이제 그동안 방치해놓고 있었던 LED를 3D 펜으로 감싸 번개 같은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이때 번개가 뒤쪽으로 뻗쳐있게 해서 안자냐프가 돌진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겉면에 파란색으로 덧칠해서 번개 자체가 푸른빛이 돌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배경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먼저 회로가 보이지 않도록 클레이를 바닥에 바르고 여기에 바위 같은 질감을 내기 위해 모델링 페이스트를 바릅니다. 이렇게 윗면을 전부 다 덮고 건조시킨 다음에 곧바로 바위색에 맞춰서 도색하면 준비 끝입니다. 그리고 배경에 필요한 나무 구조물들을 3D 프린터로 몇 개 출력해서 나무색에 맞게 도색을 해준 다음에 바닥에 적절하게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나무만 있으면 뭔가 허전하니까 디오라마용 풀도 사이사이에 붙여주면서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면 배경이 좀 더 다채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 입맛에 맞게 배경에 이것저것 추가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인 눈을 뿌려줄 건데요. 먼저 목공용 풀을 희석시킨 물을 바닥에 발라준 다음에 여기에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디오라마용 재료를 뿌려주면 아주 손쉽게 눈 덮인 서른 배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뿌려준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뿌려준 부분에 다시 풀을 발라 완전히 고정한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제가 할 작업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 마무리로 작품에 저의 트레이드마크만 찍어준다면 뇌양용 안자냐프 완성입니다. 오늘의 작품 뇌양용 안자냐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드는 김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했는데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로 나와서 매우 만족스럽네요. 나중에 다른 몬스터 아종을 만들 때도 우리처럼 개선해서 만들면 재밌을 것 같네요. 물론 그러려면 개선할 수 있는 기술력부터 올려야겠지만요. 그리고 아직 안 만든 것도 많아서 먼저 이것저것 만들어야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밌고 멋있는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